박시백 오려사 이번 시간에는 무신 정권의 배경이죠. 의정과 조력자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인종이 1146년에 병으로 죽고 이제 20살의 태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바로 18대 임금 의종입니다. 문제는 이 의종이 놀기를 좋아했는데 아주 심하게 좋아했다. 오죽하면은 박대백님이 평소에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날라리 의종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얼마나 날라리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박시백 하백같이 좀 품이 있는 언어 쓰신 분이 이거 네. 저 처음에 이 원고 받고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왕이 된 이유는 물론이고 사실 태자 시절부터 이제 그 싸게 보였죠. 네. 아버지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책 읽기도 좋아하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성격인데 음. 이 아들인 이종은 태자 시절부터 뭐 워낙 놀기 좋아하고 또 운동을 잘했나 봐요. 네. 격구 솜씨가 거의 당대 제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스포츠와 예능 쪽으로 그렇죠, 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공부보다는 이런 쪽에 훨씬 이제 마음에 들어했던 이런 사람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도 얘가 과연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모후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해서 차라리 동생이 둘째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진지하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정도였을 만큼 놀기를 좋아하는 왕이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주체는 다르지만 이 마치 이제 그 양령이 공부는 안 하고 또 양령이 약간 운동권이었잖아요. 막 매사냥 좋아하고 스포츠. 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이 세 번째 바로 우리 충령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이때도 바로 이 충령을 후계자로 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 황희정승이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때 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정순명이라는 인물인데 이거 태자의 자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 상당히 이제 이때는 이 태종은 황희정승 이야기 안 들었지만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인종은 이걸 들어요. 그러면서 정순명에게 태자를 좀 잘 보필해 달라. 네. 이렇게 그만큼 우려했던 거예요. 하고 네. 또 이제 태자에게도 이 정순명 이 사람 잘 그 스승으로 삼으면서 말을 잘 달라라. 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인종이 승하고 이제 의종이 왕이 오른 후에도 계속 운동권이에요. 뭐 정사는 보지 않고 이 자기 취미 격구는 요즘으로 치면 골프 비슷한 거예요. 골프보다 약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왜냐하면 말 타고 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제 공을 집어넣으니까 승마와 골프에 그렇죠. 미쳤군요. 승마 플러스 골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인데 또 거기다가 이제 음주 감옥까지 그때마다 이제 직언을 했지만 이걸 듣지를 않아요. 근데 또 이럴 때 꼭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의종을 막 부추기는 이때 그 대표적인 측근이 황관, 정함 그리고 내시 김존중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정순명을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순명도 이거 이제 도저히 잘 안 되겠다 해서 병을 핑계로 해서 사직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또 사직서 수리. 우리도 보면 보통은 또 사직서 내면 좀 이렇게 말려주는 그런 그렇죠.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정순명처럼 부왕이 이제 신신당부한. 근데 뭐 단칼에 그냥 사직서 수리하니까 정순명은 상심해서 그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순명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황관이 추천했던 내시 김존중을 그냥 앉혀버리죠. 예. 그게 더 상심했던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 컸죠. 정순명도.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놀기 좋아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정순명보다 아니 뭐 어떠냐 왕인데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정함이나 그리고 이제 김존중을 훨씬 더 이제 충의하게 되는데 네. 이 정함이라는 인물은 뭐 말 그대로 환관이죠. 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이제 의종을 쭉 덜봤던 인물이고 심지어 의종의 유모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종 입장에서는 거의 양부모 못지않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이죠. 그다음 또 김존중이라는 인물은 태자 시절에 이제 그 태자 교육하는 이런 데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정전정구가 정왕부가 뜻이 맞는 바람에 그 추천으로 뭐 내시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정순명이 날아가고 나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함과 김존중 이 인물이 의종 측의 완전히 그냥 실세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이게
의종 즉위와 함께 되게 빠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의종 초에 기존의 부왕들이나 선왕들이 보여줬던 그 이 조정의 모습하고는 사실상 되게 다른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황관 내시가 황관이나 내시는 왕을 보필하는 측근들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요즘은 지금 비서실 소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뒤는 확 달라요. 그 시대 내시는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몽골 귀족 자제들 중에서도 이제 선발이 되었고 이 소위 말하는 왕을 뭐 비서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소개했던 김존중 이외에도 김부식의 아들 이름은 김돈중이에요. 좀 헷갈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우리 척준경 우리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이 아들도 이 사람 다 내시예요. 이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그 실패 코스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환관은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죠. 그리고 궁중에 좀 자비를 맡아보는 사람들. 이 의종대까지는 칠품 이상으로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정함은 이때 환관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직급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김존중이란 이 인물 내시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왕의 측근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력을 높여갔던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의종이 정함에게 그 칠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이것은 관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대관들이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초기에는 그래도 대관들이 아주 격렬히 반대했어요. 이때 대관들의 모습은 거의 조선시대 못지않을 정도로 뭐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일단 고신 그 임명장에다가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뭐 달래도 받다가 협박도 해봤다가 단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정도로 왕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정함의 권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예요. 저 정도로 왕이 정함을 신뢰하는구나. 네네 신뢰가 저 정도구나 싶어서 점점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함의 집이 거의 뭐 덕을같이 단청도 그쪽으로 하고 줄타기를 하는 줄서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뇌물이 모이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정함은 대관들 자신이 계속 반대하니까 처음에 대관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대관이 대령후와 만난다.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대령후가 누구냐면 의종의 동생으로 바로 그 어머니가 의종 대신 둘째가 이제 왕이 되는 게 낫겠다는 그 동생이다 보니까 좋아하고 나름대로 자세도 좋고. 그러니까 의종의 입장에서는 대령후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데 컴플렉스도 심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기를 하니까 이제 조사에 들어가죠. 근데 모함이었거든요. 모함이 드러나니까 이 정함이라는 인물은 또 뻔뻔하게 하지만 그 대령후가 여러 뭐 뼈책이나 신하들과 만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 외척 중에 정서라고 있었어요. 정서가 누군가 하니 이제 태후의 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외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정서가 대령후와 만나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게 확인되고 서로 친하게 교류했던. 그러면서 이제 이 정서와 당시 뭐 악공이라든가 이런 몇몇이 이제 유배되는 것으로 떠나게 되는데 의종이 생각해서 항상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아무래도 이제 대령후가. 그래서 근데 일이 참 우스운 게 6년이 지나가지고 이때 유배됐던 한 악공이 이제 돌아옵니다. 부인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되게 세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와서 남편을 무고합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뭐 대령후랑 만나고 이런다. 결국 이제 사안이 점점 확대되고 왕이 대령후를 치려고 하는 의사는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하니까 이때쯤 되니까 재상이나 대관들도 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대령후가 이제 유배가 되게 되죠. 일단 이 정함이 이런 식으로 그 의종과 이제 일정의 이제 국정농단에 의해서 조정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술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의종은 이제 뭐 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음양, 술수, 뭐 비기 이런 데로 굉장히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종이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제 나보다 동생을 더 아끼지 않았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맹세코 내가 그 동생을 아낀 것은 어머니로서지 뭐 후계로서가 아니다. 그때 마침 이제 막 천둥벼락이 치고 할 때 이 의종이
어머니 치마폭에 이제 거의 파묻혀가지고 무서워하는 장면을 연출하거든요. 아.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와일드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뭔가의 어떤 까닭 모를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더 유학보다는 위기나 그런 실수 음향에 이런 것에 있지나. 더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눈에 알아본 인물이 바로 이 영희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영희는 그러니까 늘 당신 이러이러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있을 거야 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회 법회를 열게 되면은 열어서 막아주겠다. 그래서 기도회나 법회를 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그 영희의 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절이나 왕 이런 데서 뭐 대대적인 기도회, 법회 이런 게 열리게 되고 또 왕이 이제 늘 그 영희 말을 수용해 주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영희에게 힘이 쏠리게 되죠. 그리고 이때 또 의종이 또 꽂힌 또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백선현이라는 인물이 원래 남경의 관노 출신인데 네. 의종이 이렇게 남경 행차에 나섰을 때 딱 그 눈에 꽂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백선현의 장점은 이벤트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획 능력. 그래서 이제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나 그런 연회. 이벤트. 이 예선강의 배를 여러 쪽 띄워서 성대한 뭐 잔치를 여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막 진행을 하면서 의종의 뭐 총애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극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또 강직한 그런 관리가 되는 거죠. 이 백선현은 이런 사람 왕을 완전히 그냥 그 타락의 길로 이끄는 이런 사람 참여에 쳐야 한다. 이렇게 상소문을 내리지만 이때 이제 의종은 오히려 얘가 더 마음에 드니까 백선현이 오히려 상소를 올린 문극겸을 황주 판관으로 자천시켜 버립니다. 의종은 불교를 넘어서 이 음양술에도 아주 깊이 빠져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술사 영희의 권고로 이 동생의 저택은 물론 신하들의 저택을 차례로 몰수해가지고 이걸 궁궐로 만들어요. 이 궁들을 다 왕의 놀이터로 삼았다는 거예요. 약간 별장 비슷하게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이제 삼았다 보니까 그 규모도 이제 엄청나고 아무래도 이제 이 국고가 탕진이 되고 이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그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지고 인종 후반기로 들어가면 점점 더 이것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문신 기존의 전통적인 문벌 귀족들이나 외척 세력 쪽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거고 이것을 지켜보는 이 호종 세력들인 문신들은 더 직접적인 분노들이 야기됐을 것 같고 이 양쪽의 불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질 게 이제 무신난이잖아요. 예, 예. 근데 무신난 하면 설명을 당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공고화되고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의종 시기에는 사실상 문신들이 아니라 환관과 법사, 술사들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저런 각종 이벤트들을 주도하고 네. 왕의 총애를 받고 문신들은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일종의 이제 뭐 조력자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방조자. 예,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같이 네, 가서 네. 왕이 나오라 하니까 가서 참여하고. 다만 이제 그 무신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호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일찍 끝나질 않아요. 술자리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 밤새 해버리니까. 이 중간에 이제 밤새하면 그 사이사이 와서 뭐 무신들한테도 좀 한상 차려주고 이랬으면은 이제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네. 무신들은 배를 뚫뚫 굶으면서 밤새 그들이 노는 것을 이제 지켜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사 이제 의종 관련 기록을 보면 이때 무신난 일어나기 직전에 거의 뭐 매번 이런 뭐 행차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잔치를 벌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야말로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무신난이 일어났던 의종 24년 4월의 기록을 보더라도 개성의 화평제에서 행차를 하고 또 이제 이 술을 마시고 또 막 연애를 즐기는 거예요. 이때 뭔가 무신들에게도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뭐 저 왕하고 문신들 놀고 이러는 거 맨날 그 호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굳혀나가고 있죠.
자, 의종이 이 황관과 술사들과 둘러싸여서 이제 국정을 한편으로 농단하면서 이 향락에 빠지는 과정에서 이 의종의 호위 부대들인 이 무신들의 불만들이 극에 달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무신들의 정변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